좋은 얘기나 방향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빈집은 말 그대로 집입니다. 그리고 집은 부동산이고 사유재산이죠. 이 사유재산이라 함은 타인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처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쌓아올린 헌법과 법률의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집이 그저 보기 싫다, 문제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명분은 언제 생기느냐? 이걸 처분함으로써 있는 개인의 손해보다 이걸 처분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클 때, 흔히 말하는 공사의 비교 형량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따져서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특정 사인의 사유재산에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것이 민간의 영역에서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정비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세 얘기가 나왔기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빈집에 대한 정의 자체를 명확히 해야 빈집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빈집에 대한 정의는 사실 지금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저거는 빈집인데 라고 했는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건 괜찮은 집인데 했는데 법적으로 빈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것에 세금을 때려야 그 빈집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기 싫은 게 없어질까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흉가화 되어가고 있는 빈집들이 농어촌에 많은데 이것들은 이제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숙박이나 단기 임대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업체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말씀 주시는 게 흔히 말하는 지금 현행 3등급 체계가 있는데 2등급, 3등급도 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1등급이나 혹은 그 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상 정의에 들어오지 않는 빈집. 예를 들면은 소유주가 서울에 거주하는데 상속받아서 한 채 더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물리기는 그러하니 내가 이걸 활용해보고 싶어요 라고 의뢰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매물들은 입지가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고즈넉한 숲속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시골 마을에 한적한 온천뷰라던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빈집들이 왜 거래가 안 되고 있느냐 말 그대로 거기 가서 누가 삽니까? 살만한 집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단기 임대나 체류, 숙박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활발하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래를 활발히 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거고 왜 안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거에서 나아가서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의 여건이 다르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한편에는 빈집이 발생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살고 싶은 집은 부족하고 살기 싫은 집은 많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살기 싫은 집은 살고 싶게 만들거나 없애야 합니다. 살고 싶게 만든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재생이죠. 근데 살고 싶지 않은 집에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가 마음에 안 들거나 구조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일 뿐입니다. 지역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집이 아무리 이쁘게 지어졌다는 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소멸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수선을 한다거나 재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철거가 필요한 집들은 철거를 확실히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철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겠죠. 자발적인 철거와 직권 철거. 이 직권 철거는 사실 지금도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지자체의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자체들이 이 재량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조금 지자체들이 직권 철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나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철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국가자 청년안심주택 짚고 있잖아요. 도심 빈집의 해소와
이런 전단위 빈집의 해소와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사실상 저런 청년주택 모델의 100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일대가 예전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정비를 해서 살기 좋은 그리고 싸게 임대할 수 있는 그 주택으로 변모를 시키고 있는데 도심의 주택은 이러한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시행사들 많이 만나보면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빈집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럼 중소도시의 산재해 있는 빈집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빈집에만 그렇다면은 해소해야 된다고 재정을 때려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발적인 정비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해소를 해야 하고 그것은 철거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방치해서 노후화되면은 지자체들이 공권력을 발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태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태조사인데 현재 방식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정 빈집을 딱 뽑아냅니다. 에너지 사용료는 지침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 제공을 주면 지자체에서는 그 빈집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판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하는 실태조사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투입하고 한다 해도 정확한 실태조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보기의 빈집과 실질적인 빈집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진짜 완전하게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 연락해서 내력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 실태조사에서 이 빈집의 범위를 조금은 유연하게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활용을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영역은 여기 인류로 프로젝트와 같이 민간에서 알아서 정비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딱히 있진 않지만 규제도 딱히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물의 활용은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은 사실 기금이나 이런 융자 상품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민간의 창의성을 온전히 오롯이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으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일반되게 하시는 말씀이 공적 자금이 끼면은 의사결정이 복잡해진다입니다. 그 100번 공감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인스타그래머를 한 공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좀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할 수 있게 두고 그 이외의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잠재적 빈집까지 예방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국민의 사회재산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제도 개선을 이제 발표할 텐데 그런 것에 있어서 또 앞으로도 다양한 또 창의적인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